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스포츠 브리핑 광주일보 김영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NC전은 수입을 해서 분위기가 네. 좋겠다 생각했는데 최하위인 롯데를 상대로 지금 연패입니다. 어제까지. 야구 진짜 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야구도 그렇고 기아를 알 수가 없습니다. 1위 팀인데 정말 올 시즌 도깨비 팀의 모습인데요. 네. NC의 주말 3연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냐. 일단 그 선발진도 부상, 이을이 크로우 선수가 빠진 자리가 있던 그런 시리즈였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기아가 좀 필요할 때 그 나왔던 힘으로 또 나성범 선수가 첫 경기에서도 홈런 포함해서 열심히 활약을 해줬고, 이유성 선수 9회 나온 결승 솔로포 등 수입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또 이번 롯데의 최하위 롯데와의 대결인 만큼 어느 정도 기대는 했지만 결과가 지금 연패고요.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첫날 경기에서는 근데 조금 이렇게 롯데전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게 롯데의 선발 로테이션이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었는데요. 그래도 기아 타선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라는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첫 경기에서는 1점의 승부를 지키지 못하면서 팽팽하던 1대0으로 앞서던 7회 3명의 기아 불펜 투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볼넷, 폭투, 몸에 맞는 볼 정말 좋지 않은 장면들이 나오면서 한 번에 4점을 주면서 이 경기 역전패가 기록이 됐고, 어제의 경기는 박세웅 선수에게 8이닝 동안 1점을 뽑아냈는데 그치면서 일방적인 승부가 됐다가 마지막 순간 9회 롯데 마무리 김원영 선수가 연달아 볼넷을 허용하는 등 1사만루 기회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선빈 선수의 타구가 우익수 방향으로 향했을 때 많이들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익수 플라이가 되면서 투아웃이 됐고요. 이때 좀 아쉬운 황당한 장면이 나온 게 3루 주자로 있던 대주자 나성범 선수를 대신해서 대주자로 들어왔던 박정우 선수, 스피드 이 발에 기대하는 선수인데 이때 좀 스타트를 끊었다가 런다운에 걸렸고요. 결국 홈에서 태그 아웃. 좀 박정우 선수 주춤하는 모습, 일단 스타트를 끊은 것도 좀 아쉽긴 했었고 왜 망설였을까, 주춤하는 좀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홈에서 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결국 연패인데 지금 2위 팀들이 NC, 삼성이 공동 2위인데 여기 두산까지 일단 2경기 차로 기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우익수가 못 잡을 줄 알았을까요? 그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프로 선수라면은 어떤 무대에서든 본인의 역할도 대주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확실하게 플레이를 했어야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거리가 너무 좀 네. 거리가 좀 짧았는데 본인이 이제 태급을 하려면 이제 질주를 해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아쉬웠던 게 김도현 투수인가요? 정말 구속도 좋고 다 좋았는데 컨트롤만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구속과 저 위력의 컨트롤만 되면 꽤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예. 네, 하지만 김도현 선수 올 시즌 팀이 트레이드 돼서 처음으로 기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고, 경험이 쌓인다면 기본적인 힘과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 불펜에서 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많이 되는 투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을이 부상 이후에 첫 실전이 있었다고요? 몸 상태 어떻습니까? 네, 어제 챔피언스 필드에서 퓨처스리그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마침 지주 익숙한 곳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을이 선수 첫 실전, 부상의 첫 실전에 나섰는데 상당히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긴장을 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실전이라 좀 감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2회에는 좀 아찔한 장면들, 시작부터 2루타 받고 볼넷 연달아 내주면서 밀어내기 실점을 하기도 하는 등 좀 1회에는 제구 난조수게
30개의 공을 던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2회는 좀 안정감을 찾은 모습, 2회 이제 막판에 본인도 감을 잡았다 하고요. 어제 밸런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밸런스 좋았는데 아무래도 부상의 첫 실전이니까 좀 살살 던지려는 좀 조심하다가 오히려 타이밍도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몸 상태인데요. 몸 상태 괜찮습니다. 어제 이제 본인 입장에서 또 오랜만에 던지다 보니까 팔의 느낌이 이제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2회까지 등판을 소화하고 나서 불펜으로 본인이 직접 요청을 해서 불펜 피칭까지 21개 공을 던지면서 몸 상태 점검을 했고요. 지금 어제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괜찮다면은 당장 이제 주말에 있는 두산과의 경기 때부터 이제 팀에 합류를 해서 다시 복귀를 위한 1군 복귀를 위한 준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네. 과연 언제 제 페이스로 들어올 수 있을까? 예, 걱정이네요. 네. 네, 소크라테스 선수는 원래 좀 슬로우 스타터, 그래서 오크라테스라는 별명도 있는데 5월이 되면은 소크라테스가 살아난다 이런 부분. 그래서 또 5월 돼서 또 4월 말부터는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고요. 올해도 연속 안타를 이어가긴 했지만 뭔가 강렬함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지금 타율을 보더라도 5월 17경기 타율이 2할 2푼 4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좀 체력적인 부담, 좀 이렇게 재충전의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일요일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서 또 제의를 해주긴 했는데요. 롯데와의 2연전에서 지금 안타 하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워낙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인데 어제 9회 1사 만루에서 대타 2우성으로 교체가 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소크라테스 선수 이제 기아에서 3년차 선수인데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기아 입장에서는 좀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소크라테스 반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기아도 여러 가지 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소크라테스 응원가 듣는 재미가 좀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좀 그 응원가의 열기만큼 좀 많이 빨리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말이 정말 빅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 토, 일에 두산과 만나게 되는데 두산과는 지금 순위는 1위와 4위 팀입니다만 게임차가 2게임밖에 안 나고요. 그리고 두산만 만나면 고전을 하지 않습니까, 기아가? 그래서 이번 주말 경기가 빅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두산과 만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서 누가 대진 짰어 이렇게 팬들 말씀들도 하시긴 하는데 두산과 거의 지난주 만났었고 그때 승부 그나마 이제 앞선 승부는 어떻게 보면 기아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당시에 두산이 8연승 질주를 하고 내려왔었고 이제 9연승까지 정말 두산 타격감이 좋았었는데요. 이때 1승 1무 1패. 또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 4시간 40분에 혈투가 펼쳐지면서 정말 팽팽한 승부가 전개가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타격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좀 타격 좀 식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면서 기아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경기, NC 경기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앞서 지금 롯데와의 2경기에서 여러 가지 좋다, 주루에서 아쉬운 모습들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특히 이제 불펜진의 좀 그 기복 같은 경우, 불펜진의 활약이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선발에 김사윤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롯데에서는 든든한 윌커슨 선수가 나오는데요. 김사윤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해주고는 있지만 기아의 그 선발로 그렇게 확실한 선발로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불펜이 어느 정도 또 가동이 될까? 이게 또 이제 두산과의 치열한 주말 3연전 앞둔 상황에서 이 마운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김사현 선수 좀 차분하게 좀 많은 이닝 오늘 소화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이 역시 좀 강팀인 강팀입니다. 지금까지 3승을 하고 있네요, 연속. 네, 그렇습니다. 3연승으로 지금 2경기 차. 예, 맞습니다. 주말 경기 기대해 보겠고요. 끝으로 광주FC 조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울산전 2대1로 이기면서 상승세인 줄 알았더니 또 전북에 패했습니다. 네, 강주도 올 시즌 좀 도깨비 팀이 되고 있는 모습. 한번 이제 분위기를 타면은 기억하시는 모습이 정말 강주구나, 이게 강주구나를 보여주면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것도 이제 지난주 두 경기 했을 때 울산 2위에 있던 울산을 상대로 해서는 박태준 선수 활약으로 2대1 승리.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난 상대가 전북. 이때 이제 전북이 최하위에 있던 위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전북과의 경기에서 무려 3골을 내주면서 0대3 패배가 기록이 됐습니다. 경기 자체를 보면은 점유율에선 63% 강주가 점유율을 가져왔고요. 또 18개의 슈팅, 이게 또 11개는 유효 슈팅으로 기록이 됐는데 올 시즌 상당히 좀 강주 골대 불운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 골키퍼 정민기 선수 정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지난주 베스트 11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강주 입장에서 올 시즌 성적들 보면 좀 아쉬운 게 대구가 1승밖에 못했던 상황에서 두 번째 승리를 강주가 내줬었는데 그 앞선 1승도 강주를 상대로 한 승리였었고요. 전북도 지금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에게 또 패배를 기록하는 등 좀 치고 나가야 할 때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6위에서 좀 7위로 내려왔는데요. 다음 경기가 6위 팀 인천과의 원정 경기입니다. 25일 승점 2점 차 위에 있는 인천과의 원정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